오늘은 아주 재미난 책인데요. 세계 최초로 자율신경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의학적으로 검증하고 자율신경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건강법을 제안한다. 가까운 미래에 의학과 건강의 상식이 될 자율신경 컨트롤, 뇌호흡, 명상, 요가 등 초과학적 건강법의 메커니즘이 드디어 밝혀진다. 놀라운 신체의 신비가 다시 한번 세상에 공개된다. 자율신경을 컨트롤한다는 것, 그것은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은요, 왜 이것이 몸에 좋을까? 365일 24시간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쉬지 않는 생명 시스템의 비밀, 즉 자율신경계의 조절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책인데요. 고바야시 히로유키라는 분의 책입니다. 고바야시 히로유키는요, 준텐도 대학 의학부 교수, 일본 체육협회 공인 스포츠 닥터, 1987년 준텐도 의학부를 졸업했다. 저보다 10년 선배님이시네요. 1992년 준텐도 대학원의학부 영국과 박사과정 수료 후 런던 대학 부속 영국 왕립 소아병원외과, 트리니티 대학 부속 의학연구센터, 아일랜드 국립병원외과를 거쳐 준텐도 대학 소아과 강사와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20여 년간 외과 및 이식외과, 면역, 장기, 신경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이후 자율신경 연구의 1인자로서 수많은 운동선수와 연예인의 경기력 및 컨디션 향상에 일조하였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에서는 자율신경계가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나 평생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수시로 병이 찾아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낸다. 이 차이를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것은 의사가 되고 한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었다. 대학병원에서 임상의로 근무하면서도 대학원에서 연구를 계속하는 데는 인간이 왜 병에 걸리고 규명하는지를 싶다는 크다란 의문이 있었다. 그리고 오랜 연구 끝에 나름대로 그 해답을 찾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율신경계에 주목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지금까지 수수께끼로만 남아있던 여러 증상의 원인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데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율신경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들 사이에 자율신경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한 실정이다. 자율신경은 생명활동의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것은 가장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호흡이다.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 인간은 신체의 휴식을 위해 일정 시간 수면을 취하는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어떻게 호흡이 멈추지 않을까? 바로 자율신경 덕분이다. 내가 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면 어쩌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해본다. 만약 잠들 때마다 호흡이 멈춘다면 우리는 과연 편히 잠을 이룰 수 있을까? 나아가 과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호흡은 자율신경계의 작용으로 의식과 상관없이 계속된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 덕택에 우리는 매일 밤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다. 이렇듯 자율신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활동을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지탱해주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자율신경의 존재를 좀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느껴볼 수 있는 장면도 많다. 걷기와 달리기 둘 중에 어떤 운동이 우리 몸에 더 좋을까? 결론은 걷기고요. 아침과 저녁 중에 언제 운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몸에 좋을까? 결론은 저녁이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은 건강이란 관점에서 인간에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고요. 요가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율신경 조절을 잘해주죠.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역시 자율신경을 균형감 있게 조절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답하고 있네요. 이러한 궁금증은 자율신경과 관련지어 설명하며 모두 답이 명확해진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자율신경계에 주목한 나는 자율신경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훈련법과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대처하는 법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순간적인 승부에 강해하는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에게 이를 지도한 결과 그들에게서 뛰어난 효과를 실감했다는 반응이 돌아왔다. 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하는 운동선수와 연예인은 대부분 이러한 자율신경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이 이룬 것은 그들 자신의 재능과 노력의 산물로 나를 만나지 않아서도 똑같은 결과를 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같이 나아지도 덕분에 좋은 성적을 냈다며 고마워하는 것을 보며 내가 제안한 자율신경 건강법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두 종류로 나눈다. 흔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부르는 것을 말하는데 자율신경은 내장이나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으로 교감신경이 몸을 지배하면 몸은 활동 상태가 되고 부교감신경이 지배하면 몸은 휴식 상태가 된다. 우리 몸은 낮에는 교감신경이 우세해서 활동적이 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 편안히 쉬는 상태가 된다. 이렇듯 상반된 기능을 하는 두 자율신경이 교대로 몸을 지배함으로써 우리의 신체 기능이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자율신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설명도 틀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설명대로라면 우리의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대로 작용한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 신체의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둘 다 충분한 재기능을 할 때이다. 물론 양측 모두 활발하게 하는 상태라 하더라도 낮에는 교감신경이 약간 우위에 있고 쉴 때는 부교감신경이 약간 우위에 있는 등 시소처럼 균형이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약간 우위에 있어야지 어느 쪽으로든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서는 안 된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이든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상태든 자율신경의 작용은 활발하고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심신은 가장 건강하고 최대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면 인간은 어느 때 병에 걸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감신경이 이상하리만큼 흥분한 상태이거나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극히 저조할 때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 여기저기에 이상이 생기고 병에 걸린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울증에 걸린다. 그리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모두 저하된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해도 쉽게 지치고 의욕이 나지 않으며 건강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상태가 된다. 자율신경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뿐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도 있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장담하건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은 가까운 장래의 의학과 건강의 상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현역 의사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에 관해 쓴 최초의 책이라 자부한다.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훈련법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있게 말한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면 삶이 달라진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포인트는 한마디로 느리게이다. 여러분도 느리게라는 단어를 항상 염두에 두고 느리게 호흡하고 느리게 움직이고 느리게 살아가기 바란다. 그러면 평소 기능이 떨어졌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은 나아가 인생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 책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은 책 읽는 법을 좀 바꾸어 가지고요. 평소에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묻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 질문들이 이 책에서도 잘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이 책에 있는 구절을 이용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사와 함께 책 읽으며 건강을 지키는 건강민국입니다. 첫 질문은요. 선생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운동으로 가능하나요? 이렇게 답변하고 있네요.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은 대개 근육을 단련하며 운동 능력도 자연스레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근육을 단련한다고 운동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육은 어디까지나 근육, 심하게 표현하여서 그저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도 근육을 멋지게 단련한 선수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모두 근육의 힘을 완전히 끌어내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기는커녕 근육을 과도하게 단련하다가 몸이 고장나서 남은 현역 생활을 고생하며 보내는 선수가 허다하다. 근육의 힘을 충분히 하려면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과 근육의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 등을 적절하게 재워야 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자율신경이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선생님 감기 환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시 자율신경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백혈구의 일종인 과립구가 늘어나고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으면 역시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가 증가한다. 봄에서 여름이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교감신경이 우세해 과립구가 늘어나고 림프구는 줄어든다. 이렇게 림프구가 감소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는 저항력이 떨어지므로 감기나 독감 등의 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 교감신경의 치우친 형태로 자율신경이 깨지면 감염증에 잘 걸리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의 치우친 형태로 자율신경이 무너지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잘 걸린다. 선생님, 걷기가 낫나요? 달리기가 낫나요? 정답은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달리기보다는 걷기가 낫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달리기는 운동량이 많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가빠지고 얕아지므로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된다. 특히 중장년층은 원래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더욱 떨어뜨린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정진하기는커녕 몸에 좋으라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 쌤,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성적이 좋은 이유가 아주 특별한 걸음걸이에 있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느리게 걷는 것이죠. 타이거 우즈는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허리뼈부터 천천히 앞으로 나오듯이 걷는다. 이렇게 등을 펴고 천천히 걷는 것이 자율신경이 바람직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최고의 걸음걸이다. 그러면 등을 곧게 펴고 느리게 걸으면 왜 자율신경이 안정될까? 우선 등을 곧게 펴면 기도가 열린다. 기도가 열리면 호흡을 할 때 폐에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쌤, 요가는 왜 건강에 좋을까요? 정답은요, 깊은 호흡을 통해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타이거 우즈의 특별한 걸음걸이도 요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트레이닝에 요가를 도입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요가는 고대 인도에서 탄생한 심신수행법으로 깊은 호흡을 기본으로 한다. 고대인은 깊은 호흡이 왜 좋은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심신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데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 요컨대 깊고 느린 호흡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쌤, 느리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모두 활발하게 작용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건데, 요컨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해야지 건강한 삶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인은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로 살아가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 것. 둘째, 부교감신경 활성화를 위해 행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그리고 이 두 방법을 실천하는 데서 공통적인 키워드가 바로 느리게입니다. 예를 들어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반대로 얕고 빠른 호흡은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쌤, 갱년기 장애의 주범은 자율신경의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다양한 신체적 이상 증상에 자율신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의 상태나 균형을 수치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그간 증상은 있으되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던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데서 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쌤,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나요? 네, 혈액순환은 우리 몸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류가 나빠지게 되면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같이 비행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정맥이 혈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역시 혈액순환의 불능, 즉 혈액의 정체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발 마사지를 하면 온몸이 개운한 것도 바로 혈액순환 때문인데요. 큰 근육도 없는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왜 다리 전체의 부기가 빠지고 온몸이 개운할까요? 발바닥은 심장에서 멀어 혈류가 나쁜 편인데 마사지를 해주면 혈관에 생긴 혈류의 정체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류의 정체가 풀리면 영양 공급과 노폐물 배설이 원활해 붓기가 빠지게 되고 몸이 개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답은 30분 정도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유를 갖고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자율신경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는 하루 중 생체 리듬의 변화나 추위, 더위 같은 외적 환경, 운동이나 식사 등의 행동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자율신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신상태인데 자율신경의 균형을 정신상태로 표현하면 교감신경은 긴장, 흥분, 부교감신경은 여유, 안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비록 예정에 없는 사고가 일어나도 올바른 판단에 따라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고에 대비하는 최선의 대응책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외출할 때면 늘 예상 시간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섭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시간에 차를 마시거나 업무 자료를 검토하는 등 남은 시간을 쓸모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쌤, 아침형 인간이 되면 건강에 좋은가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아침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비결은 두 가지면 족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푹 자는 것, 또 하나는 전날 밤에 다음날 아침에 해야 할 일을 적어 놓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날 하루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러한 하루하루가 쌓이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늦잠을 잤을 때는 어떻게 자율신경을 조절할까요? 이럴 때 효과가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느리게 이를 닦는 것입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당황해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이 누구나 한 번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럴 때일수록 허둥지둥 하는 대신 느릿느릿 이를 닦아라고 합니다. 쌤, 저는 조금만 먹는데도 살이 찌는 건 왜 그럴까요? 네, 정답은 살이 찌는 사람의 자율신경이 균형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모두 저하된 경우가 많고요. 저하된 것도 모자라 균형까지 깨지니 몸에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쌤, 변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네, 정답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자는 동안 잃어버렸던 수분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위결장 반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위결장 반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는 반응을 말하는데요. 위장은 구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장기라서 위장을 움직이면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위장을 움직이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쌤, 하루 3끼 먹는 게 정말로 좋은가요?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침을 먹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 이어 이점은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는 혈류가 좋아진다.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가면 이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간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혈액이 간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혈액이 온몸을 돌며 혈류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바쁜 시간에 아침 시간에 잠시나마 여유를 얻는 것이고요. 아무리 간단히 먹는다 하더라도 식사를 하려면 식탁에 앉아야 하고, 다시 말해 바쁜 아침 시간에 10에서 15분이라도 차분히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아침을 먹는 것은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침나절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날 하루를 좌우하게 됩니다. 아침을 거른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활동이 저조한 부교감 신경을 끌어올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거르지 말고 아침 먹는 것을 생활화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도록 합시다. 쌤, 운동은 아침에 할까 밤에 할까요? 정답은요, 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에는 운동부에서 아침 훈련을 당연시 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화학의 발전으로 아침 운동이 오히려 선수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운동부에서 합숙 훈련을 할 때도 이런 아침 연습은 피하고 오전 10시경부터 연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연체조를 충분히 해 몸을 풀고 나서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의 부상을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침 시간대 운동의 장점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침 시간대는 하루 중 두뇌 회전이 가장 빠른 시간대이므로 그 시간을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는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느라 소비해버리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간 낭비입니다. 아침에는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쌤, 그럼 최고의 운동은 뭔가요? 네, 정답은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람이 퇴근할 때 느끼는 육체적인 피로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밤에 걷기나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류가 좋아져서 오히려 피로가 풀리게 됩니다. 게다가 밤에는 몸이 아침처럼 굳어 있지 않아서 다칠 위험도 없습니다. 이렇게 밤 운동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밤 운동의 최대의 장점은 습관을 들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침 운동은 3일 만에 포기했던 나도 밤 운동으로 바꾸어 나서는 벌써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